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앉아서 진행을 할게요. 같이 자료 보시면서 설명 잠깐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판례가 이거 한 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소송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 판결은 사실은 임금피크제 관련된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임금피크제 관련된 판결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판결이 새롭다라고 보는 의미는 뭐냐면 임금피크제 내용 자체가 차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는 판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보통 보면은 뭔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위반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다퉜던 판결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근데 이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다시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사건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 판결이 5월 26일인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이후로 들어간 사건은 아직 듣지는 못했고, 다만 그 이전에도 임금피크제 관련된 판결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를 보시면 일단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서 좀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같이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5월 26일에 나왔던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랑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판결 이후에 되게 질문들이 많으신데 관련한 어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노동조합에 대응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임금피크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혹은 동결해서 임금을 더 이상 상승시키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근속연수나 나이에 따른 임금 상승 체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위 연공급 임금 체계라고 말하는데, 연공급 임금 체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고령자를 퇴출할 그런 유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을 하는 대신에 이제 기업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그 일정 기간 연령 이상을 이제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년을 유지하거나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 이후에 재고용을 하면서 대신에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이렇게 임금피크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는 특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서 더 이상 상승시키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피크제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정년 유지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정년 유지형은 그 사업장의 단협 등에 정해진 어떤 정년을 그대로 이제 보장을 하고 유지를 한 채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55세부터 임금을 이제 삭감한다. 그럼 이제 정년 유지형이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정년 연장형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정년의 연령을 이제 연장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일정 연령 이상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그게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었다. 근데 이거를 정년을 62세로 연장을 하면서 대신에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임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 이게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 연장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촉탁직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면서 대신에 그 촉탁직 그룹이야말로는 기존 임금보다 삭감되는 임금을 정하면서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게 고용 연장형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대신에 그 이전 연령부터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대신에 그 재고용된 기간 동안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 이게 고용 연장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정년 유지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그 임금 피크제 내지는 정년이랑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고 이제 판례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년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약칭으로 이제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 고령자 고용법에 보면 원래 2013년 5월 이전에는 왼쪽 네모칸에 있는 대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19조에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년을 반드시 60세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 5월 이전에 있었던 법이고요. 2013년 5월 22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른쪽 네모칸에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사업주가 1항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60세가 정년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이전에는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3년 5월 22일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60세 정년이 의무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뒤에서 같이 살펴볼 텐데 이 법이 이제 2013년 5월 22일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행된 거는 3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300명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이 2013년 5월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9조에 2에 보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그 2018년에 법이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온 규정이 되겠는데요. 1항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조 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와 혹은 과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조 1항에 따라서라고 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이 들어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정년이 60세 미만인 사업장에서 60세로 늘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19조 1항에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국회 환노위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에서 이제 인건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체계 개편 등이라고 하면 어쨌든 임금 피크제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했던 걸로 그렇게 환노위 그 자료를 보면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보면은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되 대신에 그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규정이 들어왔었습니다. 또 이 항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1항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랑 사업주 측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이제 2018년 12월 말까지만 유효했던 그런 임금피크제 지원금이었고요. 그다음에 3항을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컨설팅 이런 것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뭐였냐면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는데 대신에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실상 이제 강권하는 취지의 그런 규정을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시면 지금까지 봤던 그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이 2013년 5월에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정 이유를 보시면 정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그 개정 이유였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로 쳐서 그 줄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이게 개정 취지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에는 임금피크제나 성과 직무 기반 임금제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보시면, 그래서 그 실태를 보시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 중에 87.4%는 다 이제 2013년도에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이 도입되면서 그 이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게, 그러니까 개정법 자체는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된 거는 2016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직전에 2015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을 60세로 유지를 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정년을 연장하든 유지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라라고 이렇게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내려왔었고, 당시에 이제 지급률이라든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2015년경에 노사 합의로 이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대다수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권고안을 보면 되게 웃긴 내용도 많은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의 권고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무튼 그런 권고안이었고, 이거에 따라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대부분은 이제 임금피크제가 많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고용자 고용법에 나와 있는 연령 차별 금지 규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4조의 4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되냐면 밑에 나와 있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임금이나 복리후생 이런 거에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교육, 훈련, 배치, 정보, 승진, 퇴직, 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집 채용 같은 경우는 그런 거겠죠. 35세 이상은 지원하지 말라라고 채용 공고가 나가면 그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해당이 될 테고, 임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살펴볼 임금 피크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퇴직 해고 같은 경우도 몇 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이제 해고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이 법 규정에 위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피크제 같은 거,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하는 제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그 판례에서도 보시면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던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금지되는 차별이라고 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45조의 5를 보시면 앞에서 그렇게 연령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호 같은 경우는 직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든지, 2번 같은 경우는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이런 건 이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호봉제, 근속수당 이런 게 해당하겠죠. 그런 건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어쨌든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그런 차등이기 때문에 차별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이것도 차별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은 60세 이상이면 근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정년을 그렇게 60세로 설정해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게 차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정년 설정이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런 정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4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차별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든지 뭐 그 중장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되는 차별의 예외로 보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 규정에서 살펴볼 거는 다음으로 이제 진정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 고령자 고용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차별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차별로 인정이 되면 시정해라라는 권고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 위반의 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그 5월 26일에 나왔던 임금피크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판결이 되게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임금 피크제 자체가 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이 법원에서 제시를 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최초로 설시를 했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이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사안별로 개별적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임금 피크제가 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별로 그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점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사안은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모두 다 무효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년 연장형은 그럼 다 유효냐?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 뒤에서 살펴볼 판단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판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 이 판결의 그 대상 사업장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사업장이었고요. 이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는 이 사업장에 1991년에 입사를 했고 2014년 9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행정직,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2011년 4월부터 성과연급제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성과연급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1년 4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2014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임금피크제가 차별로서 무효이니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 최종적인 판단이 올해 5월에 나왔으니까 거의 한 8년 정도가 걸렸던 것이죠. 이 사업장 직급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정규직의 직급 체계가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전임,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5단계의 직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 직급 내부에서도 역량 등급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임 직급 안에도 이제 역량 등급에 따라서 1에서 21등급으로 나누고 있었고 책임 직급 안에서도 1에서 23등급으로 이렇게 역량 등급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5개의 직급을 두고 있었고 각 직급 내에서도 역량 등급을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 체계를 보시면 기준연급이랑 변동연급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기준연급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직급별 역량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임금이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변동연급은 이제 여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S등급부터 D등급이 있었는데 그 등급별로 이제 퍼센트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성과급, 변동연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뒤로 넘어가서 이 사업장에서 시행되었던 임금피크제는
맨 처음에 2009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2003년도에 약간 변경이 되긴 했지만 거의 내용은 비슷하고 그 임금 수준에 있어서 약간 변동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일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60세 의무화 법 규정은 2013년에 이제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 시행과 무관하게 이 사업장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1심 판결을 보면 사실 이분이 임금 피크제 도입 절차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우리가 과반 노조가 있을 때에는 과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동의가 없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1심에서 어떻게 봤었냐면, 당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정규직의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었고,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랑 1년 동안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동의하는 합의서를 체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없었다,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켰다라고 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이제 위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 내용 자체가 문제라고 봤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존에 이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61세였어요. 그래서 정년 61세를 유지를 하면서 대신에 2009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년 61세가 고정된 상태에서, 정년을 유지한 상태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임금 피크제를 실시를 했었다. 그리고 더해서 명예퇴직제를 실시를 했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그럼 삭감을 어떤 식으로 했냐를 보시면, 그러니까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무조건 기준연금, 그러니까 기본급을 자기의 원래 어떤 직급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선임 14 역량 등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적용해서 지급을 한다.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앞 페이지, 6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가 보시면, 직급 체계를 보시면 원, 전임,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5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원래 수석 20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위 직급이었잖아요. 수석 20등급. 그런데 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받으면서 선임 14등급이었죠. 그러니까 2단계 직급이 앞으로 가고, 역량 등급으로 따지면 뭐 몇십 단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이제 2013년도에 약간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 연급을 책임 2 역량 등급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2 역량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수석 등급보다는 당연히 아래니까 그 불이익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었었고, 또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은 뭐냐면, 2011년 4월에 처음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았을 때에는 50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했고, 2013년도에 사업장에서 그 임금 피크제 제도가 바뀌면서 책임 2 역량 등급을 적용을 받으면서는 41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급여가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월 급여가 이 사람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가 93만 원이 하락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D등급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가정하면은 무려 283만 원이 감소되는 그런 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사람의 어떤 업무 내용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목표 수준 이런 거는 전혀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제 사실관계는 이어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를 보시게 될 텐데,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이 사안에서 법원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령자 교육법에서 연령 차별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강행 규정인가를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 피크제가 그 연령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 무효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밑으로 넘어가서 법원은 그 고령자고용법 4조의 4에 나와 있는 연령차별 금지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네,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의미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은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임금피크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연령차별 금지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보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서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기록계약에서 이 연령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정한 내용들은 다 위법해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 위반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법원에서 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어떤 것이냐를 판단할 때에는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큰 틀의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렇게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등을 두는 어떤 정도가 적정해야지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 이랬을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이 합리적 이유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기초로 해서 그러면 전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그런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첫 번째로 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타당한가를 살펴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어떤 보전 조치가 있었냐, 그 보전 조치는 적정했냐, 이거를 살펴본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감액된 재원을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냐,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준을 두고 이제 임금피크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되 그 이외의 사정도 고려가 될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도입 목적에 타당했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근로자는 얼마나 불이익을 입냐, 그 다음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보전 조치가 있었냐, 그 다음에 임금을 삭감해서 발생한 재원으로 그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맞게 그거를 사용했냐,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당했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일단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적 달성률 향상을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 어땠냐면 55세 이상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였는데 오히려 55세 미만인 근로자들이 그 실적이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55세 이상인 사람들의 실적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도입 목적이 실적 달성률 향상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55세 이상인 사람들이 그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은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 사건에서 그렇게 고려가 됐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어떤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냐면 예컨대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구조조정 목적으로 도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장도 있는데 임금피크제 감행률을 매우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해라 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고, 사실상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명예퇴직을 선택해서 나갔다라고 하면 그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은 사실상 어떤 해고 제한 법리를 회피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탈법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업무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연령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위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이것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컨대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라고 한다면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당연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재밌는 게 사실 이 판례에서는 이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아무런 주장도 안 했고 근로자도 아무런 주장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법원은 이 기준을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번에 대법원이 이 기준을 만든 거는 이 사건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 피크제에 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가를 이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는 것이고 넘어가서 이제 아마 가장 사건에 들어가면 쟁점이 되는 거는 3번과 4번일 텐데요. 그러니까 대상 노동자들이 있는 불이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인데 예컨대 이제 감액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기 이전의 임금과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은 이후의 임금을 비교를 했을 때 그 감액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임금 삭감이 되는 그 기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가 되겠죠. 당연히 임금 삭감의 기간의 길이가 길수록 그다음에 그 감액이 클수록 불이익이 있는 정도가 클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더 크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임금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뭐 성과급 같은 경우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도 다 이 불이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뭐 어떤 직무의 변경, 뭐 승진, 승급에서의 불이익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판단 기준으로 이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었냐, 그 대상 조치가 적절했냐를 살펴보는데요. 대표적인 어떤 대상 조치가 정년 연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이제 원래는 내가 58세까지밖에 일할 수 없었는데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서 어쨌든 더 일할 기회, 일하면서 이제 임금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제 법원은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을 이러한 어떤 대상 조치의 대표적인 어떤 유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정년 이후에 초탁직으로 재고용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상 조치로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뭐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거에 비례하는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했거나 아니면 업무량을 줄여줬거나 아니면 목표 수준을 낮춰줬거나 그래서 이제 업무 부담 정도를 경감시켰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공로휴가 제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 연도에 1년 정도는 휴가를 지내면서 이제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도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상 조치로서 고려가 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판례에서는 명예퇴직 제도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예퇴직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조금 더 위로금 차원으로 어쨌든 조금 더 임금을 더 주면서 나가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주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거가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상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근로원을